동유럽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 군사 대칭을 꾀하는 폴란드, 독일 경제권으로 들어가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체코,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는 헝가리.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는 질문을 하나 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제 이름은 아드람 노바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경제대학교에서 응용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통계 시각화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럽의 정통 경제 논리에 익숙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우리 헝가리의 길잡이이자 모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배워왔고 저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시야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한국은 단지 아시아의 빠른 산업화 국가, 유행을 좇는 감성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K-팝과 드라마로 대중문화를 수출하는 특이한 나라 정도였습니다. 유럽식 질서에 비해선 불안정하고 과열된 나라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런 제가 지금은 서울과 판교를 오가며 학생들에게 한국의 실패 수용 시스템과 스타트업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그 계기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네스코 산하경제포럼의 발표자로 초청되어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그저 발표만 잘하고 돌아오면 되는 출장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첫날, 지하철 시스템부터 인프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업무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 포럼이 열리던 날, 저는 디지털 경제 전략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제 옆에는 독일 출신 경제학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과의 대화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르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헝가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조차 한국의 모델을 인정하고 학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헝가리에선 아직도 한국은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다. 배울 건 없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들은 연속 실패에도 정부 지원을 받으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대학과 기업, 행정기관은 그 실패를 학습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실패 후에도 사업자 등록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받습니다. 심지어 지역별 창업 횟수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 사람이 여러 번 재도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내는 나라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만큼 혁신도 강했습니다. 판교에서 만난 한 청년 대표는 저는 2번 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저를 믿어줍니다. 그래서 다음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죠. 그의 말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고 동시에 헝가리 청년들의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는 한탄이 떠올랐습니다. 헝가리는 아직도 실패를 낙인처럼 여기고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을 억누릅니다. 은행은 스타트업의 대출을 꺼리고 교수들은 무모한 도전이라며 조언을 멈춥니다. 저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가르쳐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건 실패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였다는 사실을요. 포럼 마지막 날 호텔 라운지에서 다시 만난 독일 교수들과의 대화는 제 확신을 더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헝가리에 돌아온 후 저는 학내 특별 강연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경제, 구조와 혁신 시스템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더 빠르게 나아갔고 지금은 세계가 배우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중간 국가라는 이름에 안주해선 안 됩니다. 강당엔 정적이 흘렀지만 고지어 박수가 터졌고 보수의 상징이라 여겨졌던 페렌츠 교수님조차 그날 밤 제 방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고맙네. 우리가 잘못 본 걸지도 몰라. 이제는 나도 한국을 더 연구하겠네. 그 한마디가 제겐 큰 울림이었습니다. 지금 헝가리는 분명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독일만을 줬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하고 유럽 내부의 관성적 안정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산업이나 기술의 성공이 아닌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철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특이한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할 스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